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1일 토담비 적중 특강의 이용재입니다. 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적중 특강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2014년 들어서 한 달에 2번씩 출제되는 달이 유독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더욱더 많은 토익 문제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좀 자주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험이 많이 출제되면 출제될수록 새로운 경향들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고요. 난이도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토익 성적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한 그리고 매달 한 50%에서 60% 정도는 고정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 밖에 나머지 문제들이 조금씩 변형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저희가 응시할 8월 31일 시험에는 어떤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될지 제가 분석하고 예상된 문제들을 준비해 봤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명사들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인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이 빈칸 앞쪽에 park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라는 단어가 있겠죠. 이 한 단어만 보시면 4개의 보기가 조금 다 비슷한 느낌 혹은 주차와 관련된 듯한 느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parking lot 하면은 주차장이 되겠고요. parking permit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차권이라는 게 간체습니다. 그 다음에 뭐 garage 하면은 뭐 차고라는 뜻도 있겠고요. 자, 다 차량과 주차와 관련된 단어라면 parking이란 단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뒤쪽에 보시면 must be affixed. 자, 이 단어가 결정적이겠죠. affix란 단어는 여러분 부착하다는 뜻인 겁니다. 어디다 부착한 거죠? To the front of the windshield. 차량의 앞쪽 문 쪽에다가 붙일 만한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누굴까요? 바로 parking permit. 주차 허가증 정도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정답은 D번이 되는데 요즘 추세를 한번 따져볼까요? 빈칸의 앞쪽에 한 단어를 주고 4개 중에서 한 2개 정도까지를 압축한 다음에 뒤쪽에서 다른 단어 하나를 더 이용해야지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곳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죠. 정답은 D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 뭐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형태를 구별하는 문제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거고 빈칸 앞쪽에 should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는 원형 동사가 와야 되겠죠? 4개 보기에서 원형 동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C번의 reimburse란 단어가 되겠죠? reimburse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법과 뜻을 하나 정도 더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쓴 돈을 대신 아니고 다시 환급해 준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데 어법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reimburse 쓰시고 나서 somebody for something.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의 비용을 환급해 주다. 이런 식으로 의미 구별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뒤에 보세요. somebody for something. 보이십니까? 네. 오늘 비록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만 reimburse란 단어의 뜻과 어법을 하나 더 챙겨가신다면 우리가 예상 포인트를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정답은 C번입니다. 시험에서 should 말고 may라든지 혹은 뭐 do 혹은 do not 이런 조동사들 뒤쪽에 원형 동사를 묻는 문제들이 좀 자주 출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를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 정답 맞췄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의도했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빈칸 앞에 비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로서 바로 뒤쪽에 형용사를 잘 취하는 그런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앞쪽만 보고 형용사 쪽으로 정답을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빈칸 뒤쪽에 보시면 ing라고 하는 분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를 제가 한번 도식화 시켜본다면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우리가 이것을 진행형이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로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겠죠.
이미 비동사랑 결합된 단어가 분사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뚫어서 빈칸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비동사와의 결합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현재 분사를 수식할 수 있는 어구가 누구인가, 이걸 물었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수식할 수 있는 분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부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D번의 currentl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다면 이걸 갖고 우리가 예상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앞으로 비동사를 비롯한 이 형식 동사 뒤쪽에 빈칸이 뚫렸을 때는 항상 뒤쪽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뒤쪽에 형용사를 비롯해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지금 문제와 똑같이 정답은 부사로 가시는 게 원칙이겠고요. 비동사 뒤에 빈칸이 뚫려 있고 뒤쪽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 정답이 형용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각도로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동사들의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가 in the conference room, 바로 회의실이겠죠? 회의실의 의자를 뭐뭐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라는 거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회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회의장의 의자들을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배열하고 배치하고 정리정돈한다는 뜻 괜찮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정답은 이 arrange라는 단어가 정답이에요. arrange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냐면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물들을 정리, 정돈, 배열한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단어를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이 flower라는 단어를 갖고 arrange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은 I arrange the flowers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꽃꽂이란 뜻이거든요. 그죠? 네. 우리 여성분들은 대부분 집에서 다 한 번씩 해보셨던, 취미 삼아 해보셨던 그 꽃꽂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유, 그게 아니고요. 네. 이 플라워를, 꽃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가지가지 정렬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arrange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면 회의실에 있는 의자들을 참석자들이 제대로 앉을 수 있도록 정리정돈 배열한다는 뜻이 바로 이 arrange라는 단어가 되는 거겠죠. 답은 그래서 B번인데 appoint 같은 경우는 여러분 뒤쪽에 somebody, 누구누구를 임명하다. 보통 사람 명사가 나와야지 정답이 되겠고요. withhold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to refuse to give somebody something입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겠죠. 즉, 줘야 될 건데 안 준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보류하다. 그죠? 아니면은 주기를 거부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대부분의 돈 같은 거죠. I withheld the payment. 나는 줘야 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정 시간 보류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사장님, 왜 이번 달에 월급 안 줍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줄게. 그럼 그게 I withheld the payment.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보통 뒤쪽에 무엇을 주지 않다. information, the payment. 그런 단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자, 정답은 arrange고요. 어떤 뜻인 줄 아시겠죠? 배열하는 겁니다. 정리정돈한다는 겁니다. 꽃꽂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제. make라는 동사의 뒤쪽에 빈칸이 뚫렸다면 일단 동사의 뒷절이죠. 그럼 뒤쪽에는 일단 목적어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정답은 4개 중에 명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preparations, 준비하다는 뜻의 답이 B번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make라는 동사와 잘 어울리는 명사들을 몇 개 더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가 있겠죠. reservations, making reservations, 예약한다는 뜻이죠. 동사로 얘기하면 그냥 reserve 써도 되지만 그 다음에 make decision, 결정을 하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거 making preparations, 이거는 준비하다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동사 prepare로 써도 되지만 make preparations 되는 거고요. reserve 써도 되지만 make reservations. 보통 make를 이용해서 명사화 시키게 되면은
똑같은 표현법을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 make라는 자리도 빈칸이 뚫릴 수 있음을 예상하시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마지막 단어가 t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웬만큼 다 make랑 결합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정답 B번이었고요. 106번. 서로 다른 형용사들을 가지고 이 알맞은 의미를 구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인 단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Stella Incorporated라는 회사가 has risen,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has risen이니까 처음에 밑에 있다가 점점점 올라가서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느낌적으로 최고라는 말이 들어가면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올라간다는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보기를 골라내셔야 되는 건데 바로 여러분 이 leading이란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인류란 뜻인 겁니다. 즉 영어로 바꾼다면 the best, 최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he leading company 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걸 우리가 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첨단 자동차를 만드는 인류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leading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끌어가는 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대부분 사람 아니면 기업체 이름하고 잘 어울리는 단어고 보통 인류의 최고의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 great deal of. 이 단어 혹시 처음 보셨나요? 그러면 오늘 하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이 a great deal of의 가장 동의어가 무엇이냐면 much예요. 많은이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도 many 쪽이 아니라 much 쪽인 겁니다. 그럼 뒤쪽에 있는 단어는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much 뒷자리에 누구가 들어갈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건데 오늘은 그럼 4개 보기에서 명사인 C번의 fame만 골라내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다음번엔 여러분 단수명사와 복수명사가 보기에 같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much로 치환하신 다음에 단수명사만이 정답된다는 것을 같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죠? 답은 fame, C번이었습니다. 설마 또 이 fame이란 단어의 그 품사를 명사인지 모르시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문제. 자, all employees. 전 직원들이 뭐뭇을 유지하는 것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저 직원들이 내가 어디 회사 직원들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들이 뭐에 책임을 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문제 속에 단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뒤쪽에 confidential file입니다. 기밀 파일이겠죠. 남들이 봐서는 안 되는 것들에 무엇을 책임질까요? confidential한 것이 나올 때마다 항상 정답되는 것이 바로 보안이겠죠.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confidential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요. 이 보안과 관련된 단어가 정답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남이 봐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security란 단어를 듣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보안, 안전 네, 이런 뜻을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security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다면 오히려 confidential을 골라낼 수 있는지 문제로 예상하시는 것도 좋다는 얘기죠. 항상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라 연계된 단어랑 항상 같이 묶어서 외우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자, 일단 4개 보기가 전치사들로 많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rather라는 단어는 여러분 부사예요. 이 단어 자체는요. 지금 뒤쪽에 the small conference room 명사구어밖에 없죠.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건 전치사구지 부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rather 이 단어 일단 지워주신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in return for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뭐에 대한 담예로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거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 예전에 애니메이션 만화 중에서 미녀와 야수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거기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냐면 할머니가 네. 할머니가 왜 이래 이거. 네, 이게 할머니예요. 근데 너무 추운 거야. 밤에. 그죠? 한겨울 밤에. 그죠? 그래갖고 그 성을 찾아가죠. 야수가 살고 있는 성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제가 이 장미꽃 한 송이를 드리겠습니다. 하룻밤만 좀 묵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어떻게 나오냐면 She offered him a rose. 그 할머니께서 장미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대사가 In return for shelter from the bitter cold 라는 장면이 있어요. 극심한 추위로부터 하룻밤을 묵어가는 것에 대한 답례로 장미를 건넸습니다. She offered him a single rose in return for shelter from the bitter cold.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 한 송이 줄 테니까 나 하룻밤 묵게 해줘. 그 답례라는 뜻이에요. 디스파이스는 여러분 양쪽이 반대말이 되는 거겠고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instead of 어떤 뜻이죠? B 쓰고 A 쓴다. B 대신에 A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난 짬뽕 대신 짜장 먹을래. 짬뽕 안 먹고 짜장 먹을래. B는 아니고 A는 기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일단 죽어도 B하고 A라는 대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The staff meeting is going to take place in room. 회의가 304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원래 2층에 있었던 스몰 컨퍼런스 룸이 아니라 여기서 열릴 거란 얘기인 거겠죠.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게 여러분 D번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A번 들어가면 되게 이상하죠? 뭐뭐에 대한 답례로 작은 회의실에 대한 답례로 304호를 드리겠다는 얘기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instead of가 토익에서 잘 나올 때는요. 원래 장소 얘는 아니고 대신 어디 사용한다. 2시에 도착합니다. instead of 3시. 리스닝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네. Ladies and gentlemen, 아니면 all passengers, this is captain speaking. The plane is going to be delayed due to the heavy rain. The plane is about to arrive at 2 instead of 3 o'clock.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네. instead of의 느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대신 여기에요. 항상 똑같은 개념의 단어가 2개 나온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참 전통적인 문제죠. 이 네 달의 공통점을 말씀드려 볼까요? 수량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직원들 중 얼만큼은 이 정도의 해석이 됩니다. 일단 이 중에서 오답을 몇 개만 가려볼게요. 일단 every는 안 돼요. every는 반드시 뒤쪽에 명사하고만 결합이 되지 전치사 of하고는 결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지워주시고요. most, each, one 이 단어들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most of라고 하는 표현법은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수일치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단수 명사가 오게 되면은 단수 명사의 대부분도 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is가 돼버리고요. 여기 복수 명사면 복수 명사의 대부분도 복수잖아요. 그럼 뒤쪽이 are. 이렇게 수일치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보기가 될 텐데 each하고 one이란 단어는요. one of, each of 이렇게 나오면 뭐뭐 중 하나는, 뭐뭐 중 각각은 이건 무조건 뒤쪽에 동사가 단수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 문제에서는 are, 복수가 나왔죠? 여기 나왔죠? 여기 복수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돼버리는 겁니다. 해석이 아니에요. 이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are, 여기란 얘기죠. 누군가는 뭐뭐 중 대부분은 각각은 하나는 모두 이렇게 해석하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일치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 문제. 전치사 문제입니다. 그죠? 오늘 결정적인 단서 하나 불러드릴게요. provide. provide는요. 일단 뒤쪽에 여러분 somebody, 사람이 먼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제공한다. 그럴 땐 뒤쪽에 with something. 이렇게 with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 순서를 바꾸게 돼버리면 여기 something이 들어가고 이 뒤에 somebody가 들어가면 to 혹은 간혹 for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provide가 나왔죠? 뒤쪽에 quality라고 하면은 요것이 이제 명사인데 사람 아니죠? ironclad 하면 뭐가 되냐면 원래 여러분 철갑, 그죠? 네, 완벽하게 그냥 철로 그냥 이렇게 무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갑의, 방탄의 혹은 완벽한 이런 정도 해석이 되는 단어거든요. 완벽한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소비자들에게. somebody가 뒤쪽에 나와버렸죠? 그럴 때는 정답이 누구 아니면 누구라고요? to 아니면 for.
정답이 그래서 C번이에요. 하지만 이거 순서를 바꾸게 되면 정답이 A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비동사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나올 만한 단어는 형용사겠죠. 그러니까 late. 혹시나 이 later로 고르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later는 여러분 오히려 부사로 더 많이 사용되죠. See you later. 네, 그때 쓰는 겁니다. 비동사 뒤에서 요구하는 단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더 적절하겠죠. 네. 13번. 이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해볼게요. Miss Wilson wants to know if anyone will be blank. 야, 누가 산토스라는 사람을 이 회사의 직원들을, 고객들을 픽업, 데리고 올 만한 사람. From the airport. 야, 오늘 공항에 말이야, 오늘 클라이언트들 오거든? 가서 누가 데려올 수 있겠어?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비동사 뒤에 일단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나왔는데 reserved는 예약된이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테이블 위에 써 있죠. reserved. 예약된 상태라는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apparent 하면은 딱 봐도 그냥 명백한 겁니다. 딱 어떤 사람을 봤는데 딱 봐도 한 40대야. 그죠? 그러면은 apparent 40-year-old woman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은 딱 봐도 40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되게 명백하다는 뜻일 때 쓰는 거고요. available 이라는 단어.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용 가능한이라는 뜻인데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호텔이나 어떤 그 숙박을 위해서 뭐 여관을 갔다고 해볼게요. 여기 빈 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Is there any room available? 내가 오늘 이용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까? 이럴 때도 쓰는 거고요. Internet access is available. 여기 무선 인터넷 되나요? 됩니다. 그런데도 되고요. 뒤에 나오는 이런 업무 오늘 누가 할 수 있겠니?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available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사용처가 많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 문제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vailable, 이용 가능하다? 아닙니다. 특정한 동작을 지금 할 수 있는지, 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 바로 available이라는 거죠. 대부분 주어가 사람이 등장하던지 아니면 서비스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그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동사입니다. prepare. 동사 뒤쪽에는 목적어. 4개 보기에서 목적격 하나 있고요. 제귀대명사도 목적격과 똑같이 목적어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힘과 힘셀프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이 문제 출제 의도가 됐던 거겠죠. 셀프를 붙임과 안 붙임의 가장 큰 차이점. 주어와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서 주어는 누구인가요? Mr. Jackson이겠죠. Mr. Jackson. 남성인 거 맞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단어도 남성인 거 맞습니까? 그 얘기는 주어랑 같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되는 거 맞습니까? 정답은 himself. 해석하지 마세요. 셀프가 붙고 안 붙고는 주어랑 같음을 따져보시는 과정 하나만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문제. The plane is scheduled to land. 비행기가 land 하면 착륙하다는 얘기죠. 소리가 잘 안 나네요. 그죠? 비행기 소리. 자, 8시에서 9시 사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라는 거겠죠.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기내에 있겠죠. 기내. 그죠? 네. 기내에서 기내식을 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8시에서 9시 사이. 근데 여러분, 딱 떨어지나요? 비행 시간이? 아니죠. 8시에서 9시 사이 언젠가. 그 사이 때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시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8시와 9시, 8시와 9시 사이 그 어딘가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정답이 오늘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sometime. 그죠? 네, sometime. 그럼 sometime이란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sometime 다음에는 보통 이렇게 써볼게요. 너 여자친구 언제 만났어? 그랬더니 I met her. 나 그녀를 언제 만났냐고? Sometime in 1999. 1999년 언젠가 만났어.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구체적인 시간 쓰고 거기 앞에 sometime을 쓰게 되면은 이만큼 범위 안에 어디란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sometime around the winter. 써볼게요. 그러면은 겨울쯤 언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야, 우리 다음번에 만나서 한번 우리 뭐 맥주 치맥이라도 한잔 해야지.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한번 하자. 다음 주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sometime next week 쓸 수 있는 거예요. sometime 다음에 시간의 범위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C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give라는 동사를 가지고 시제 및 태를 묻는 문제인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는 목적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어가 없을 때 쓰는 태는 무슨 태? 수동태 was given. 답인데 이건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give라는 동사 자체가 사형식 동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형태의 수동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어가 사람일 경우가 있겠죠. 사람일 경우에는요. be given 뒤에 something. 바로 목적어 하나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편지 받았다? 누가 나한테 편지를 줬어요. 선물이라고 해보자. 선물. 그죠? 나 오늘 선물 받았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I was given a gift. 혹은 I was given a present. 사람이 주을 때는 이 단어 뒤에 바로 명사 목적어가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주어가 something, 그죠? 사물일 경우에는 뒤쪽에 전치사 to가 붙게 되어 있어요. 오늘 문제는 주어가 사람이 아닌 쪽으로 갔기 때문에 to가 붙었겠지만 다음번에 was given 똑같이 답이 될 때도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뒤에 전치사 안 붙고 그냥 목적어 온다는 겁니다. 그죠? I was given a letter. 나 편지 받았어. 사람일 땐 to가 안 붙는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마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격리부서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죠? 바로 회사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속을 얘기할 때 쓰는 전치사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뭐죠? from이겠죠? from. 이 from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출처, 소속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리스닝 그 시험 볼 때 part 3 같은데 part 4에서 많이 나오죠. 뭐 Hello, my name is Tina Collins, calling from Alpine Ski Shop.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자기가 어디에 회사에 있는지 어느 부서에 있는지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calling from the department. 그럴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정답은 A번이 되겠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from이라는 단어는 출처를 뜻하는 단어도 있지만 금지를 뜻하는 단어도 있어요. 구별을 뜻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distinguish A from B. 그땐 구별이에요. prevent A from B. 그건 금지인 겁니다. 오늘의 정답은 출처, 소속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from이라는 뭐뭐로부터란 뜻으로만 from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너무 가볍게 알고 계신다는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from이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 오셨던 것을 토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The latest. 관사와 형용사의 최상급까지 나왔었죠? 명사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requirement.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네. 학사 학위를 갖는 것이 최근 들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명사들이 주어져 있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 해석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take와 in과 평소에 자주 어울리는 표현법을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표현법 문제인 거예요. 절대 네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정답은 바로 take pride in. 정답은 C번인데 뭐뭇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인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오늘 우리가 자랑할 때 쓰는 표현법들을 몇 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be proud of. 형용사로 proud 쓸 땐 이렇게 씁니다. I am proud of my son. 나는 우리 아들을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요번에 말이야, 40 패스했잖아,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요번에 검정고시 패스했잖아. 자랑, 조금만 것만 해도 자랑을 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네. 두 번째가, pride란 단어가
동사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pride oneself on 이런 어법을 씁니다. I pride myself on 해서 나는 뭐뭐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pride가 명사로 사용됐을 때 take pride in 세 가지예요. 뜻은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다 챙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은행 나왔습니다. 은행 가서 뭘 하기 원하냐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입금과 출금이에요. 오늘 정답은 바로 입금하다의 make a bank deposit. 물론 뱅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make a deposit이 바로 예금하다. 그럼 여러분 반대말도 있을 겁니다. 출금하다는 뭘까요? 출금하다. make a withdrawal. make a withdrawal. 이러면 이건 출금하는 겁니다. drawing이 아니라 drawer 썼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make a bank deposit, make a withdrawal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입금과 출금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make부터 같이 외워두시면 참 좋다는 얘기죠. 정규 업무 시간 동안에만 입금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다만 요즘은 여러분 그 ATM 기계를 통해서 언제든지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전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그죠? 네. 제가 돈을 20만 원을 이제 출금을 하려고 딱 놓고 띠디디디 비밀번호도 20만 딱 누르고 돈이 착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카드도 같이 이렇게 뭐 카드를 먼저 받으십시오 써 있잖아요. 카드를 빼고 지갑에 넣고 나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 20만 원을 내가 안 들고 온 거예요. 카드만 빼고 현금을 그냥 띡띡 남아있는 상태로 집에 왔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냥 생돈 20만 원이 눈앞에서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거기 은행이죠. 제가 토요일 날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지점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이 돈을 그냥 놔두고 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했더니 은행 측에서 그 지점의 CCTV를 이렇게 돌려보고 아니면 나 다음번에 돈 찾은 사람의 연락처를 알게 돼서 그걸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와서 통화해갖고 제가 그 20만 원을 간직하고 있었다. 뭘 간직해? 집에서는 아까워 이렇게 했겠죠. 다만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식사를 한번 제공하고 돈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 그렇게 잘한답니다. 그죠? 네. 되게 유명해요, 저 되게. 자, 21번.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요, 사이즈와 컬러에 있어서 뭐뭐하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이즈와 컬러가 하나밖에 없다면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아니겠죠? 종류가 다양하다, 제품이 다양하다라고 쓰는 단어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assorted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very different type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사이즈도 다양하고 컬러도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야채 바구니 쌈밥집에 가면요 막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한 바구니에 막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assorted라는 뜻이거든요. 아이고 그냥 온갖 야채가 다 있구만. 온갖 사이즈 색깔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assorted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포지션을 꾸미는 형용사의 자리예요. 형용사가 이 중에서 세 가지 정도 다 가능할 수 있겠죠.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오늘 정답은 advisory밖에 안 되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무조건 뒤에 명사를 꾸미는 경우로밖에 사용되잖아요. advisory position, advisory committee, advisory board 무조건 명사랑 결합해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자문직, 뭔가 이렇게 충고나 조언 같은 컨설팅 같은 것을 전문직으로 하는 것을 advisory posi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advisable 이 단어는요. It is advisable to 이렇게 쓰는 틀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advised요. 이건 무조건 주어가 somebody입니다. Somebody is advised. 틀이 다 틀리죠.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틀 자체는
D번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려 형용사가 3개나 있었는데 이게 해석이에요? 아니죠. 어법인 거죠. 그죠? 네. 다음 문제. 또 전치사 문제입니다. be located. 위치하고 있다. 일단 여러분 뭔가 위치한다는 얘기는 움직임은 없고 정적인 개념이죠. static. 그죠? 네, 움직임이 아니에요. 움직임이 아닐 때는 이런 전치사를 쓰지 못합니다. into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죠. 어디 안쪽으로 들어가다. 뭐 go into, come into 이런 움직임의 전치사와 located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워주시고요. 지금 the bridge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새로운 창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리 어허에 이런 얘기예요. 다리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이게 다리가 있어요. warehouse가 뭐라고요? 창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within the bridge. 다리 위에 창고가 있어요? 그런 다리 나 좀 보여줘요. 누가 다리 위에다 창고를 지어요? 그죠? 네. 안 되겠죠? from 다리로부터 창고? 다리가 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면은 beyond란 단어 뭔가요? 다리 너머에. 그죠? 네. 저기 다리 넘어가면 여기 창고 하나 있어. 이건 괜찮겠죠? beyond라는 개념은 특정한 경계선을 중심으로 거기를 넘어서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정답이 beyond가 맞는 거겠죠? 네.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beyond my imagination.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일 그 소개팅 나오는 여자 이쁘냐? 그렇게 할 때 beyond your imagination.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걸?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상이 넘어선다는 얘기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O어 보고도 정답 못 고르실 수는 없겠죠? Either A or B. 너무나 쉬운 문제지만 매번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출제를 해봤고요. 다음 문제. apply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consider라는 동사 자체가 뭐뭇을 고려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참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applying이 정답이 된 거를 아실 수 있는 문제는 consider라는 단어의 특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application. 우리나라 말 지원. 뜻도 명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틀슨 씨는요. 어디에 지원하는 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하고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말로 둘 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이번에 MBA 프로그램에 지원할까에 그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보통 여러분 지원이라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동작이겠죠. 가서 안녕하세요. MBA 준비하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명사를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항상 어떠한 것을 고려 중에 있다라고 할 때는 consider 다음에 동명사인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낚시 한번 갈까 고려하고 있어. 그럼 낚시. 난 낚시를 고려한다. 괜찮죠. 그렇지만 쓸 때는 I consider going fishing next week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냥 낚시를 명사로 쓰는 게 아니죠. 동사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죠. 항상 동명사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Government intervention 명사 전치사구 지워볼게요. 그러면 명사 앞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품사는 전치사겠죠? 접속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전치사 할 수 있습니다. Thanks to는 여러분 뭐죠? 원인, 결과. 뭐뭐 덕택에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원인이고 결과가 되는 겁니다. Despite는 양보겠죠. 긍정적인 내용 나면 나쁜 내용, 부정적인 내용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as는 동격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부의 개입이란 뜻이고요.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원래 되게 나빠서 경제가. 근데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까 좋아졌다.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좋아졌다는 얘기인 거겠죠? 정답은 thanks to.
그냥 덕택에라고 외우지 마시고 원인과 결과. 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as는 요 두 단어가 동격이 돼야 돼요. 그죠? As a lawyer,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support. 변호사로서 저는 같은 단어가 나올 때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안업체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받았습니다. On possible ways. 토익은 결합성을 묻는 문제가 반 이상이에요. 내 단어의 뜻을 막 해석하는 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 on과 친한 단어를 골라내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concentrate on. 비슷한 단어 또 뭐 있죠? focus. 그죠? 네, focus on. 집중하다. 그죠? 네, concentrate on. focus on. 네, 이건 결합으로 푸시는 게 더 빠른 문제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건 왜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on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안 돼요. 알겠죠? 다음 문제. 정관사 더가 붙었죠. 리더십과 이 단어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복합명사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건데 참 좋은 특징이 뭐냐면 뒤쪽에 관계대명사가 있죠. 그럼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바로 앞 요 단어가 명사여야 되겠죠. 넷 중에 명사 어디 있죠? qualities. 그죠? 답은 B번입니다. quality와 qualification은 또 되게 다르죠. quality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자질과 능력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qualification은 노력해갖고 만들어낸 것들이 있죠. 자격 요건. 토익 860, 토익 960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qualification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원래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다음 문제. State of the art 하면 여러분 최첨단이라는 뜻이에요. 최첨단 공장은 생산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생산 능력, 수용 능력 이런 단어를 쓸 때 오늘 정답이 되는 그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결합성이죠. 4개 보기 중에서 항상 투부정사랑 결합되는 단어가 capability입니다. 그럼 이 단어를 외우실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워주시는 게 좋죠. capability, 능력! 누군가는 그렇게 외우겠지만 capability, have the capability to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참고적으로 capable 이 형용사가 나오면 뒤쪽에 전치사 오브가 붙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전치사 문제죠. 물론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이 안에 들어가야 될 품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접속사죠. 근데 잘 보세요.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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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l은요, 전치사. 그런데 접속사도 있어요. 주어 동사를 취할 수 있는 접속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단어가 접속사 until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해석인가요? 아니죠. 품사 문제인 거였던 거죠. 그럼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before, after, until 이 세 단어는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됩니다. 한 단어 있죠. since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이 단어들은 접속사와 전치사를 둘 다 가질 수 있는 품사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는 해석으로 풀겠지만 누군가는 품사로 푼다면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할 것 같아요? 품사로 푸는 분이 훨씬 더 빠른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 until이란 단어는 이 부정어와 결합이 참 좋죠. not until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정어와 어울림이 좋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는요, 참 중요한 문제인데, the stock market, 주어, dropped, 동사. 일단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was, 동사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어 동사를 취할 만한 접속사라는 게 일단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that, 접속사. 이건 부사죠? to는 전치사, for도 전치사. 일단 주어 동사를 취할 수 있는 단어가 누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that밖에 없죠? the fact that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는 거냐면 The fact that 주어가 동사라는 사실은 이 단어가 전체 문장의 주어고요. 여기 진짜 동사가 따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대시를 우리가 무슨 대시라고 하죠? 동격의 대시라고 하죠. 대디하라는 그 사실은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다시 한번 동격으로 설명한다는 건데 지금과 같이 보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The fact를 골라내는 문제로요. that을 보여주고 fact를 골라내는 문제로 더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치는 이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를요. 이 B번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in order for 이게 한번 정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어가냐면 원래 여러분 in order와 친한 단어 누구예요? 투부정사인 거 맞습니까?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된 적은 한 번 있었어요. 그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지금 제가 언더라인 걸어놓은 단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대명사겠죠? 선행사 뒤쪽에 나와 있는 대신 항상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관계대명사 대시 주격으로 사용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관계대명사 대시 목적격이었다면 근데 목적격이었다면 주어와 동사만 나오겠죠? 목적어 안 나오고 주어 안 나오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관계대명사 대 뒤에 주어나 목적어는 빠질 수 있습니다만 누군 나오죠? 동사는 나온다는 얘기죠. 동사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항상 온다. 라고 해서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여담입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뒤엔 동사가 온다. 관동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대학교 중에 관동대학교 있어요. 우리나라 작품 중에 관동별곡 있죠. 관동지방 있죠. 관동.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관동. 그죠? 너 토익 그런 식으로 하려면 관동! 그건 아니겠고요. 네. 어쨌든, 네. 동사가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동사가 될 만한 단어는 BD번밖에 없고 선행사 단수인데 동사를 복수 쓸 수 없는 거 맞죠? 동사는 그래서 summarizes가 답인 거예요. 이 문제가 뭐죠? 관계대명사 뒤쪽에 동사가 필요함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수일치가 선행사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겠니라는 것을 물었던 거겠죠? 좋은 문제예요. 다음 문제. 시내에서 뭘 피하려면 교통경찰관이 주둔되어 있대요. 교통경찰관이 있으면 무엇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운전을 하면서 그 신호등에 사람이 없으면요. 막 지나가요. 사람도 없는데 뭐 어때? 근데 사람이 없는 신호등에 경찰이 서 있어. 그럼 가만히 서 있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교통경찰까지 있다는 얘기는 뭘 피할까요? 컨제스천, 교통 혼잡이라는 뜻이겠죠? 네. 사실 진짜 운전할 땐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죠? 네. 아침하고 저녁에 러시 아워, 그죠? 가장 혼잡한 시간에는 그 교통경찰들이 배치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야지 혼잡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찰관 분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그런 거 많이 하시나요? 택시 그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와서 여기 모범 써 있어요. 그죠? 네. 뭐 이거 해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죠? 네. 참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It's going. 동사 두 개 있죠. 그럼 이 안에는 접속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관계대명사도 여러분 접속의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없고요. 답은 A번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네. 근데 누군가 이걸 해석으로 풀려고 했겠죠? 아니죠. 기능이죠. 무조건 동사가 두 개가 있다면 연결어는 하나는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들어가도 되고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석 필요 없었던 문제. 다음 문제.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는데 오늘 일단 결정적인 단서가 sign early. sign 뭐예요? 리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법적인 합의서란 뜻이에요. 문서
혹은 계약, 법적 계약. 거기는 서명할 수 있습니다. sign a lease라는 말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렌트가 영어로, 그러니까 렌트란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집세, 임대료, 돈이란 뜻이에요. 돈. 알겠습니까? 네. 내가 뭔가를 빌리고 차를 빌려도 되고요. 집을 빌려도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는 돈을 우리가 렌트라고 하는 겁니다. 돈에 서명하지는 않죠. 법률적인 계약에 서명하는 건 괜찮기 때문에 정답은 sign a lease가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리스라는 거하고 렌트라는 단어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sign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답을 고를 수 있었겠습니다만 차량이나 집을 리스한다라는 것과 렌트한다라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렌트는 굉장히 단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렌트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렌트카라고 하죠. 렌탈카. 그죠? 짧은 기간이고 보통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은 보통 렌트라고 합니다. 근데 리스는요. 장기간의 느낌하고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개념 보통 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사인 같은 거 나오면은 리스라는 단어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뭐 자동차 리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자동차 렌트, 뭐 장기 렌트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토익에서 리스가 나오면 일단 계약서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사인이 잘 어울린다. 렌트라는 단어 자체는 돈이다. 다만 임대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아주 짧은 기간이고 계약서에 작성이 필요 없는 것들을 빌릴 때는 렌트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문제. 페스티벌이 열린대요. 센트럴 파크에서요. 센트럴 파크 장소고 로컬 하이스쿨 장소죠. 근처, 인접하다는 뜻의 장소적인 느낌을 가질 때 쓰는 단어가 nearby겠죠. 네. 근처의 고등학교. nearby. 이 단어가 여러분 형용사로 쓰인 거죠.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관사 있죠. 여기 명사 있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갈 품사가 뭘 것 같습니까? 형용사예요. 이 중에 형용사 하나밖에 없어요. nearby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다음. 그리고 아까 이 apart. apart는 쓰는 법이 두 개가 있어요. 10 meters apart. 야, 10m씩 떨어뜨려. 앞에다가 얼만큼의 수치가 나오면 10m씩 떨어뜨리라는 느낌도 있어요. 아니면은 apart from 이렇게 쓰든지요. 10 meters apart 숫자와 결합되면 그만큼씩 떨어지라는 얘기겠고요. 뭐뭐와 뭐뭐는 별도다라고 할 때 apart from. 틀이 아무리 봐도 apart라는 단어의 틀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nearby입니다. nearby는 nearby high school. 명사 꾸미 뜨는 형용사 가능합니다. 젠킨스 씨는 알았대요. 그가 뭐뭐 했다라는 것을. 승진을 한 겁니다. 그죠? 네. 그녀의 승진을 그 사장님께 Mr. Jenkins was reminded that he to congratulate his boss on her promotion. 자, 이것도 his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장님이 승진한 것을 축하 못 해준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시제가 뭐죠?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면 여기도 과거에 관련된 시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거 시제와 관련된 거 이거밖에 못했죠. 그죠? 네. 답은 D번이 맞습니다. 승진에 대해서 축하하는 것을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깜빡했다. 나 승진한 거 그거 말 못해줬네. 요거 여러분 his로 좀 바꿔주세요. 네. 지금 뭐 she가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네. his. 네. 이건 진짜 문제 심각한 겁니다. 왜냐면 보통 승진을 했을 때는요. 이게 축하 한마디 꼭 해줘야 되는 게 진짜 원칙. 한마디 안 하는 거 되게 서운하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래 뭐 대리님이었다 과장님이었다. 그러면 축하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아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이러면서 그죠? 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거. 나 과장 됐어. 과장 됐는데 계속해서 대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기 이 대리님, 그럼 대답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 대리님, 절 부르셨나요? 전 이 과장인데요. 이런 식으로 또. 하여튼 이거 좀 심각해요. 이런 건 좀 잘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뭐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럼 이것보다 더 먼저 있었던 행위잖아요. 먼저 뭐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제 이해는 과거 시제밖에 못 나온다는 거. 다음 문제입니다. 학생증을 갖고 있으면 반값에 들어갈 수 있대요. 반값에 들어갈 수 있는 뭔가를 받을 수 있고 to랑 어울리는 단어. 입장료, 입장권, admission to. Daniel Carter was awarded a prize. 카터 씨가 상을 받았어요. State fair 하면요. 주립 행사죠. 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One of the biggest stars.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타가 된 거예요. 순서가 뭐죠? 상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스타가 된 거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이라는 순서적으로 다음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subsequent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sub이 뭐예요? 아래쪽이죠. sequence는 순서인 겁니다. 즉 뭔가 발생하고 그 다음 순서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처음에 상 받아, 그 다음에 스타 돼. 요즘 뭐 얼마나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그죠? 네. 1등한 사람들 이름 뭐뭐 있을까요? 그동안 나왔던 사람 중에. 물론 1등도 있습니다만, 상 받은 사람. 그죠? 네. 이하이 씨. 그죠? 네. K-팝 스타. 네. 2등 했죠, 이분이. 스타 된 거예요. 그죠? 뭐 정준영 씨, 로이킴 씨, 뭐 많잖아요. 그죠? 네. 상 받고 subsequently 스타 된 겁니다. 그죠? 네. 다음 문제. 이 자리에 들어갈 만한 지금 자리가 동사 자리죠. All of the necessary pieces of equipment. 여기까지 주어예요. 동사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장비죠. 장비라는 것은 구매를 합니까? 구매가 됩니까? 구매할 수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일단 수동태로 가야 되죠. 수동태. 근데 4개 보기 중에 수동태 보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D번이죠. 동사 자리인 거 아시고 수동태를 먼저 감안하셨다면 쉽게 푸는 건데 처음부터 막 시제 문제인 줄 알고 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8-6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0 years in business. 사업한 지 20년 됐다라는 것을 뭔가 경축하는 어떤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자, Tino's is celebrating 20 years in business with a big event. 20년이 됐기 때문에 행사를 하나 연다는 겁니다. 미들랜드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페인 레스토랑에서 모든 메인 요리에 50%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이거 앙트레, 이거 이제 메인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흐름 아시겠어요? 레스토랑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이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페인 요리 전문점인데 20주년 맞이했으니까 메인 요리 50% 할인해주는 그런 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your blank this month. 가장 중요한 거. 50% 할인해주는 거니까 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돈에 관련된 내용, budget. 그죠? 네. 그동안 비싸서 못 드셨습니까? 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예산이라는 뜻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짜는 예산도 있습니다만 자기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돈의 예산도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요. 일단 보기를 항상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To get to Tino's. 이 식당 가시려면 이거 여기 위치해 있는데 터널을 통과해야 된대요. 터널을 여러분 지나가는 건 관통의 느낌이죠. 그럴 때는 through를 쓰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 가서 100m 가고 나서 어디로 가세요? 이런 거 지금 나오고 있죠. 마지막 문제가 시제 문제입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수석 요리사가 extra surprise for diners. 깜짝 놀랄 만한 뭔가를 지금 갖고 있대요. 새로운 요리들을 그가 뭐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리사가 요리도 개발 안 하고 나서 사람들을 모으지는 않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그럼 여기도 현재와 관련된 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재와 관련된 시제 어디 있죠? 현재 완료 시제. 이게 결합된 거죠. 우리 수석 요리사인 라울 메넨데스 씨는요. 바로 오늘 식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놀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이런 음식을 만들어냈다는 거겠죠.
현재 시제면 현재가 포함된 시제. 바로 현재 완료가 그 정답이 되는 거죠. 답은 D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육과정이 하나 열린다는 거예요. 그죠? 일정이겠죠? 그럼 여러분, 시제가 is going to 다 미래 시제 쪽으로 갈 거란 얘기인데 딱 보니까 첫 번째가 연결어 문제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All departmental staff are required to attend. 자, 모든 부서 직원들 다 참석해! 첫 번째 나왔고요. 뒤에는 Manager and executive must take part in. Required to attend, must take part in. take part in도 참석하다는 뜻인 거 아시죠? 자, 직원들 참석하시고요. 자, 관리자들, 간부들도 참석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한 번 더 얘기한 거죠. Likewise. Likewise가 여러분 뭐의 동의어냐면 이 단어의 동의어입니다. 자, 전 직원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부들도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이라는 말을 똑같이 했는데 대상만 바꾼 거잖아요. 그게 likewise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오늘 남은 것은 트레이닝 코스가 있었던 거겠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문법 문제예요. 문법 문제인데 Any employees, 전 직원들 who are absent from work on Monday까지 수식어 오죠. 동사 자리예요. 동사 아닌 것들 지워볼게요. 오늘 여러분 행사가 아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is going to. 오늘 미래죠. 이 행사가 아직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미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part 6는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흐름.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흐름을 보고 정답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석 안 하게 되면 정직될 거라는 거죠. suspend는 일정 기간 to stop temporarily. 일정 기간 동안 정직 처분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와우, 되게 세네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제는 completion of the course. 이번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면 엄청난 양의 무엇이 있을 겁니다. 트레이닝을 해주게 되고 당신의 업무 환경이 좋아질 거란 얘기를 했던 거겠죠. improvement입니다.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될 것은 회사에서 뭔가 트레이닝을 해주는 것은 다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improvement가 정답이죠. 아니 이미 고용된 사람인데 이거 왜 나오고 어드밴스먼트요? 이거 헷갈릴 거예요. 이거 승진이잖아요. 승진. 트리트먼트는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네. 업무의 그 품격이나 업무의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을 겁니다라는 거죠. 요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드밴스먼트는 여러분 승진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8월 31일 날 있을 우리 시험 대비로 오늘 문제 풀어봤는데 제가 오늘 어떤 측면에 좀 강조를 드렸냐면 이 예상 특강을 또 잘 활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답은 나왔어. 근데 오늘 다른 빈칸을 뚫을 가능성도 있을 거를 항상 염두에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오늘 예를 들어 본다면 security가 정답됐을 때 confidential이 다음번에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토익은 단어의 뜻보다는 어울림을 잘 묻는 거죠. 내가 하나 보여줄게, 너도 하나 골라봐. 이런 식이고 part 6는 흐름을 느끼는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또한 마지막으로 40문제 중에서 정말로 해석을 완벽하게 요구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겠죠. 어떤 틀 안에서 어울림과 어법을 많이 이용하시면 해석할 문제들이 적어질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푸는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예상 특강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복습하시고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